당연하지만 뭐 AI 이용하다가 시간 다 써버리는 그런 부업을 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막상 시작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사실 내 알고리즘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부업 자체를 추천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을 막 보다 보면 너무 속기 쉽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내 알고리즘에 몇 분 만에 AI로 몇 천만 원 버는 20대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쇼츠로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런 분들은 알고리즘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얘가 아직은 내가 진짜 부업할 수 있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애먼 거를 추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부업을 하기는 사실 힘든 단계인 거죠. 사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저는 아무래도 뭐 부업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도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얼마 벌었다, 그리고 나 지금 어떻게 산다, 뭐 이런 것들만 보여주더라고요. 혹은 뭐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럼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저조차도 굉장히 마음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 수익화에 당연히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겠죠? 심지어 여기서 진짜 부업을 사기치는 곳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잘못 걸려서 빚까지 뭐 졌다는 그런 분들도 저희 회원분 중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부업에도요, 빚 좋은 개살구가 있습니다. AI, 자동화 이런 부업들 있잖아요? 이런 부업들이 약간 이런 빚 좋은 개살구인 경향이 좀 있어요. 솔직히 뭔가 AI라는 말을 좀 붙이잖아요? 그러면 있어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고 내가 뭔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한번 세팅을 해두면 자동으로 돈을 벌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걸로 누군가 번다면서 나와서 자기 일상 보여주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막상 이런 것들이 빚 좋은 개살구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기에 돈이 되는 것과 실제 돈이 되는 것은 조금 갭이 있는데 그 갭이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저예요. 제가 사실 이 채널 말고 이게 구독자 1000명짜리 채널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채널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을 본격적으로 한 게 사실 작년 9월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1개 정도 제가 올렸고, 지금 보니까 한 44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번 수입은 사실 지금 이 채널 있잖아요? 이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17만 정도인데 이 채널의 수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마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으실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채널이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좀 나오니까 더 수입이 뭐 잘 될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당연히 조회수도 이 채널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아니 뭐 단순히 조회수를 떠나서 이 채널의 수익도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단 첫 번째로 조회수 수익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독자가 있다 보니까 광고도 종종 들어옵니다. 실제로 광고를 찍기도 해요. 그래서 광고 수입도 있겠죠. 광고비도 한 편당 한 300에서 500 정도씩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보시면요, 여기에 뭐 채널 멤버십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도 지금 제가 꽤 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이제 당연히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슈퍼챗이라고 해서 댓글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고맙다고 유튜브에서 추가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강의까지 판매를 하는데 강의 수입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걸 뭐 다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몇 개 좀 뒤져보시면 다 보이실 거예요. 조회수부터 뭐 광고도 어차피 광고 영상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광고라고 제가 체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몇 개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멤버십, 슈퍼챗, 뭐 수강생 명수 이런 것들도 사실 제 카페랑 그 다음에 여기 뭐 채널 몇 개 뒤져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본 분들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뭐 이게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말고 이제 구독자 1000명짜리 채널이 있는데 그게 사실 훨씬 더 대박이거든요. 이걸로 제가 사실 실제 제 사업체 문의를 받아서 계약한 것만 해도 거의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채널은 빚 좋은 개살구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빚 좋은 개살구다. 그래서 이 17만원이라서 뭔가 대단히 많이 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안 믿고 다 속습니다. 제 친구들도요, 제가 이 구독자
17만 채널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냥 저도 이제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제가 말을 해줬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거 17만 이거 생각보다 뭐 빛 좋은 개살구다. 뭐 구독자 많아 보이고 조회수 잘 나와서 뭐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는 더 나한테 실제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뭐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친구들한테. 근데 친구들은 안 믿고 그냥 제가 좀 민망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좀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했는데 그 솔직한 걸 별로 안 믿어.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제가 하는 이 말을 안 믿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찍는 건 아마 정말로 이 영상을 본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제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그 분이라면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아마 걔 중에 정말 100분 중에 한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제 겪어보신 분들 혹은 이런 거를 뭐 시도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겠죠. 여튼 지금까지 뭐 제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구독하고 또 제 채널을 본다는 건 결국에 뭔가 부업 수입을 늘리고 싶어서일 텐데요. 근데 이 부업에도 정확하게 이제 빛 좋은 개살구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무래도 부업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업이 좋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어떤 부업이든 상관없고 빛 좋은 개살구만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업에도 보면요. 실제 수익하고 약간 자랑할 만한 포인트? 자랑 포인트?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벌었어 라고 하는 그 자랑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부업이 있고 근데 실제로의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순수익이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얼마 벌었어요 라는 거랑 실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 그 갭이 좀 있다는 거죠. 갭이.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서 부업을 소개할 때도 그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자랑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을 소개하고요. 실제 수익은 사실 내가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그 사람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내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내 통장에 이만큼 들어왔어요 라고 자랑 포인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 포인트는 보통 통장, 입금, 내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저도 뭐 이만큼 벌었어요 할 때 그냥 통장 입금 내역, 그 통장에 입금되면 문자 오는 거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튜브에서 자랑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 통장에 입금되기 위해서 그 전에 쓰는 돈, 그리고 그 후에 나가야 될 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시간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시간은 일단 빼고 돈만 얘기하자면 이 돈이 입금되기까지 전후, 필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이걸 빼야 사실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내가 통장에 입금됐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자랑 포인트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회사로 따지면 매출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내 순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부업에서는 사실 매출과 순수익을 그닥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업이라는 건 보통 뭐 어떤 사업자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서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곧 순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웬만한 부업들은요. 이 매출과 순수익이 완벽하게 일치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이거의 격차가 가장 심한 부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는 뭐 구매 대행이나 쿠팡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격차가 좀 큰 것 같아요. 보통 쿠팡이나 구매 대행 보면은 얼마 벌었어요? 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은 내 진짜 수익이 아니라 매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매출과 순수익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으면 아 그래 뭐 이 정도 벌었어 라고 자랑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 격차가 생각보다는 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매출을 봤는데 막상 해봤을 때는 뭐야 뭐 돈 이 정도 못 버는데? 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실력적인 부분의 차이도 있지만 이 격차를 이해하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는 이 매출과 순수익의 갭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매출이 순수익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그랬을 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 격차가 클수록 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아까 쿠팡이랑 구매 대행을 예로 들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쿠팡이나 구매 대행 이런 것들은 물건이 팔리는 것, 물건이 팔리면 그 팔린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당연히 내 통장 입금 내역 이게 있기 때문에 나 이 정도 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팔리기 위해서는 보통 전후 필요 비용이 꽤 셉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쿠팡이나 구매 대행 이런 거는 광고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물품 대금도 있겠죠. 그리고 이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통 이런 것들을 막 등록하고 할 때 프로그램 비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또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다가 뭐 배대지를 둔다거나 이러면 또 그거에 관련된 비용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선 이걸 보여주지만 실제로 하나둘 다 계산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남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영상 중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쿠팡 구매 대행 이 정도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영상이 있으면 또 반대로 쿠팡 구매 대행의 현실 이런 영상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쿠팡 로켓 배송이나 구매 대행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이 부업 별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부업으로도 당연히 진짜 실제 수입을 잘 버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부업이든 이 격차가 일단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격차가 생각보다 큰 부업들이 있는데 그 부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뭐 구매 대행만 예시로 들었지만 실제로 모든 부업에는요 다 이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없는 부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른 예시도 좀 몇 가지를 드리자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조회수나 구독자 이런 게 많으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기에 제 매출이 꽤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조회수 수입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광고 수입도 있을 거고 멤버십 수입도 있을 거고 강의 수입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매출이고 근데 실제로 그 매출을 나오기 위해서 뭐 광고 비용도 들어가죠. 또 뭐 이제 응대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들어가죠. 또 뭐 홈페이지 개설 비용도 들어갔죠. 그거 운영하는 비용도 들어가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매출과 이 전후 필요 비용을 뺐을 때의 순수이익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요즘에 뭐 블로그, 애드센스 이런 거 많이 해서 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블로그로 사람을 유입을 시켜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 달에 가만히 있었는데 몇 천만 원 벌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광고비를 써놓은 겁니다. 사실 이걸 다 제외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이걸 다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면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너무 케바케로 너무 다 다양해져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 비용이라는 게 정해진 비용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광고라는 것도 내가 얼마나 태울지에 따라 다른 거고 또 같은 광고 비용을 태웠다고 하더라도 어떤 키워드냐에 따라서도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광고 비용을 넣어도 이만큼 벌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막 이렇잖아요. 실제로 강의에서도 보통 방법을 알려주지 어떤 키워드에 어떤 광고를 하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모든 수강생들이 다 그것만 할 텐데 그래가지고는 다 당연히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이걸 알려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알려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든 부업 영상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통장 입금 내역 자랑하는 포인트가 과장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은 거고요. 뭐 근데 다른 분들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제 이야기만 하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뭐 이 정도 벌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 대행 부업으로 해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를 대신 써주고 유튜브 영상을 대신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돈을 받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린 건 말 그대로 매출이에요. 실제 순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하는 이 부업은 이 비율이 나름 좀 적은 편이에요. 나름 적은 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글을 써주는 일이라서 혼자 하는 경우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뭐 GPT, AI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보통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지수 프로그램 같은 거 쓰는데 그런 게 이제 매달 돈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돈들도 사실은 이 전후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떤 분들은 뭐 GPT에 클로드까지 쓰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막 퍼플렉시티까지 여러 AI를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한 AI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AI 자체를 안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무조건 필요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간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매출이라고 했죠. 실제 순수입은 여기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 몇 분을 고용하고 또 제 어떤 업무를 같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보통 저는 한 20-30% 정도는 다른 분들을 외주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제 순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제가 하는 부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전후 필요 비용에는 뭐 AI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를 구매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구매 비용 같은 것도 나갈 수가 있고 근데 이것들도 다 뭐예요? 선택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 뭐 이 비용 나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용을 써서 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처럼 이걸 써서 내가 직접 글을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순수익 비율이 더 높겠지만 전 여기에다 추가로 뭐까지 해요? 여기에 프리랜서 고용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비용을 다 제한 게 이제 순수익인데 제가 하는 마케팅 대행 부업 기준으로는 이게 보통 20에서 30% 정도 빠지고 이제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순수익으로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든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부업을 봤을 때 얼마 벌었다 그거를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0에서 70% 크게 말하면 70에서 80% 정도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내 순수익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뭐 사실 이것도 100% 순수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또 뭐 나가죠? 부가세 10%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 나가고 그 다음에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 같은 거 나가겠죠? 뭐 그런 비용들 빠지면은 그걸 감안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표 수익을 바라본 다음에 부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업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 사석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떤 부업이 좋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부업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바라보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들을 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말은 이 부업에 속기 좋은 포인트 빛 좋은 개살구가 있는데 이 매출과 순수익의 갭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하는데 이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하는 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이런 강의 시장 있잖아요. 강의 시장에도 이거랑 진짜 엄청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솔직히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순수익 비율이 낮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순수익 비율이 사실은 뭐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부업들은 순수익 비율이 낮다는 소리는 그만큼 매출 내기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익 비율이 낮으면 매출 내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고 순수익 비율이 좀 높으면 매출 내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게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면 순수익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내가 사실 뭐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높은데 순수익 비율이 낮은 거는 예를 들면은 막 요즘에 소고기 가게 중에서 막 몇 그램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프랜차이즈 엄청 나가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소고기 나 싸게 팔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 미친 듯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개이득이니까 그냥 가서 먹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막상 그 사장님은 매출은 잘 나와. 근데 실제로 그게 어때요? 순수익이 높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가져오는 소고기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싸게 팔아가지고는 당연히 이 마진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예요? 순수익 비율이 당연히 낮으니까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익 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통 있어요. 근데 이런 부업들이 사실 강의 팔기가 좋아요. 제가 뭐 여기까지 지금 이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수강생들은 영상에 봤을 때 아 이거는 매출이구나 실제 순수익은 이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닌가요? 제 유튜브 영상 말고도 아마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 벌었어요? 라고 했을 때 막상 보면은 매출을 얘기하지 순수익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을 못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전후 필요 비용이 사람마다 너무 옵션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본인도 하나하나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계산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매출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강생들은 이 매출만 보고 보통 그 강의 이 정도 돈 벌 수 있다고 하면서 강의를 결제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강의를 팔아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강의 팔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이 순수익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강의 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매출 대비 순수익 비율이 높은데 그래서 매출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 내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사실 강의 당연히 잘 안 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애초에 이렇게 그 매출을 내지 못할 분이 제 강의를 듣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욕먹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뛰어넘기만 하면 사실 이 순수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진짜 그 매출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는 대부분 이 전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도 찍는 거예요. 도중에 못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괜히 이거 잘못 이해하시고 제 탓을 하실까봐 저도 진짜 오해받기 싫거든요. 여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제발 유튜브에서 말하는 간단한 시각 정보, 그냥 이런 빛 좋은 개살구, 그러니까 그냥 매출만 보고 속지 마시고 실제 그 부업의 구조를 좀 잘 알아보신 다음에 할지 말지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하셔가지고 괜히 돈 벌려다가 오히려 뭐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빚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고리즘 믿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이제 구독자가 꽤 있어서 아마 제 채널은 처음 부업하는 분들에게 추천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제 채널이 추천이 돼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오늘 같은 제가 이런 솔직하게 말한 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건 추천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조회수가 안 나올 테니까. 오히려 제 영상 중에 이제 100만에 넘게 나온 그런 영상 중에서 색칠 부업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추천이 될 겁니다. 알고리즘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좋은 영상은 추천을 안 하고 그 정보 비대칭으로 잠깐 벌 수 있는 그런 부업을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뭐 찍었지만 그 색칠 부업 영상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고 나서 이게 지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업들의 특징이요, 다 초창기에 정보 비대칭으로 벌다가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 치열해져서 못하는 그런 부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1년 전에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올렸을 때 팔렸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1년이 지났고, 그리고 제 조회수만 해도 거의 100만회가 나왔고, 저 따라서 다른 부업 유튜버 중에서 찍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따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빨리 처음에 치고 빠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빠질 때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도 될 때다,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조차도 부업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 부업 관련해서 계속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저조차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매번 그거를 내가 부업을 하면서 그 트렌드까지 쫓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내 알고리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몇 천만 원 버는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만 뜬다면 사실 알고리즘 학습 다시 시키셔야 됩니다. 그 제대로 된 어떤 부업을 추천받기가 어려워요. 제 영상 중에서도 이제 빨간 테두리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다시 봐보세요. 완전 정주행을 하시면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알고리즘도 아마 좀 다시 학습이 되실 겁니다.